11장 살아남으세요. 그게 첫 번째 미션입니다. 정지윤은 그 말을 들은 뒤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살짝 누그러진 듯했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지금은. 그녀는 백야행 로고가 새겨진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가방에서 꺼냈다. 깔끔하게 정리된 종이 몇 장, 그리고 작은 카드 한 장이 들어있었다. 이건 요청자 등록 서류예요. 우리가 움직이려면 최소한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정보 제공, 목격 증언, 상황 파악, 그런 정도입니다. 윤동주는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멈칫했다. 무슨 회사 같네요. 비슷해요. 다만 우리는 정신병으로 묻히는 일을 진짜로 다루는 회사죠. 그 말에 윤동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정지윤은 말을 이었다. 이건 그냥 시작이에요. 선택은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녀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눈동자가 날카로워졌다. 악기든 망령이든 진짜로 움직일 때는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무섭게 옵니다. 그때 당신이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면 진짜로 뭘 해야 할지도 모른 채 사라질 수도 있어요. 윤동주는 침을 삼켰다. 그 말이 너무도 실감나서 차가 식은 것도 잊은 채 찻잔을 내려놨다. 정지윤은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다. 그녀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일주일 안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동안 어머니 곁에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 그러시죠. 당신 눈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눈은 악한 것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살아남으세요. 윤동주 씨. 그게 첫 번째 미션이에요. 정지윤은 그렇게 나가고 윤동주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백야행 봉투를 열었다. 종이 위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요청자 코드명 -145 분류 비공식 접촉자 관찰 우선 대상. 그는 작게 중얼였다. 관찰 대상이라. 그리고 이내 봉투를 가슴 안쪽으로 집어넣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었다. 아직 무기는 쥐지 않았지만 첫 발을 내딛었다. 정지윤은 마지막까지 예의 바르게 머리를 살짝 숙였다. 윤동주 씨, 말씀드린 대로 혼자 겪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언제든 연락주세요. 윤동주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 입구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오늘 하루 사이에 몇 년은 더 늙은 사람 같았다. 고맙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좀 얼떨떨하네요. 정지윤은 그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며 조용히 말했다. 다들 그래요. 처음엔. 그 다음엔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짧은 침묵 끝에 두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카페 입구에서 뒤돌아본 윤동주는 이미 멀어지는 정지윤의 등을 한참 바라봤다. 무언가 시작됐다는 기분. 어쩌면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을지도 모른다는 감각.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다시 한번 읽었다. 백야행 대구지부 정지윤 요청자 전담 지원팀. 종이에 인쇄된 단어들은 딱딱했지만 왠지 그 안에 어떤 열기 같은 게 담겨 있었다. 내가 왜 이걸 믿고 있지? 중얼이며 윤동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자신의 차 레일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오늘은 이걸로 충분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더는 평범하게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대구 시내도로 기가 중. 윤동주는 핸들을 조용히 잡았다. 출발 버튼을 누르자마자 약간 신 듯한 엔진음이 나며 차가 덜컹거렸다. 너도 피곤하지? 나도 그래. 라디오에서는 지역 뉴스가 흘러나왔다. 유이성 산불은 진화 중이며 고운사 일대 전소 확인. 그는 급히 채널을 돌렸다. 라디오의 버튼을 꾹 눌러 끄고 다시 조용히 창밖을 봤다. 석양이 무뎌진 하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차창엔 하루 종일 눌러붙은 먼지가 반사광을 잡고 있었고 그 틈새로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이 얼핏 비쳤다. 내가 미친 걸까? 아니면 지금 세상이 미친 걸까? 머릿속은 여전히 뒤죽박죽이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지금 무언가에 말려들었다. 도착한 원룸 건물은 어둠 속에서도 눈 감고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익숙했다. 3층짜리 낡은 건물, 그 가운데 2층에 위치한 윤동주의 방. 그는 두어 계단을 오르며 헛기침을 했다. 현관 앞 열쇠를 돌리는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오늘은 아무 일 없이 좀 쉬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와 더불어 좁은 공간이 그를 반겨주었다. 신발을 벗으며 무심코 말했다. 집에 돌아오니까 더 현실감 없네. 싱크대 위에 컵라면, 거실 한편의 논어와 사주팔자 요약본. 윤동주는 몸을 툭 침대 위에 던졌다. 하루치 의심, 충격, 회의가 체력까지 말려간 듯한 기분. 지금은 그냥 쉬어야 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한편으론 어딘가 아직 자신을 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다. 현실과 환상이 겹쳐진 하루의 끝. 윤동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내일부터 뭘 해야 하지? 2025년 3월 31일 월요일 대구 현풍 윤동주의 원룸.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정신없이. 딱히 뭔가 대단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뭔가 있었다. 분명히 있었다. 의성 산불, 고운사의 붕괴, 그리고 창고 안그 형상. 그 후로도 윤동주는 몇 번이나 밤에 깨는 꿈을 꿨다. 눈을 떴을 땐 땀에 젖은 이불. 그리고 가끔 울리는 정지윤의 확인 메시지.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혼잣말은 점점 늘어갔고 그 와중에도 그는 꾸역꾸역 논어를 읽고 사주팔자 책장을 넘기고 인터넷에서 테마와 실종사건과 정신질환의 경계 같은 키워드들을 뒤졌다. 밤이 깊을수록 뉴스는 더 조용하고 사람들은 더 모르게 사라졌다. 그러다 문득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게 일상이구나. 무언가가 바뀌었지만 겉으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 그저 하루가 지나는 느낌. 지금 윤동주의 통장엔 조용히 줄어가는 생활비와 한 번도 쓰지 않은 그 명함이 아직도 책상 서랍에 들어있었다. 백야행, 정지윤, 대구지부,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이 손글씨로 적은 문장 하나.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무도 시켜주지 않는다. 그래도 며칠은 버텼네. 책상 위에 펼쳐진 주역 해설서와 반쯤 먹다 남은 컵라면 사이. 윤동주는 손에 들고 있던 싸구려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화면에는 정지윤이라는 이름이 여전히 낯설게 떠 있었다. 며칠 전 그 도선화 점집에서 받은 명함 한 장. 그때는 반쯤 장난처럼 받아왔던 그 종이 조각이 지금은 이상하게 자꾸 손이 가고 있었다. 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잊어야 하나? 창밖으론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이런 날엔 사람도 귀신도 괜히 말 많아진다. 그는 결국 심호흡을 한 번 깊게 내쉬고 연락처를 눌렀다. 두 번째 신호음이 끝날 무렵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정지은, 그 카페에서 만났던 옌지 모든 걸 꿰뚫고 있는 듯한 눈빛의 여자. 윤동주는 가볍게 웃어 보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 그때 그 이상한 이야기 했던 사람인데요. 기억해요. 이상한 이야기였지만 진짜였잖아요. 그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는 말했다. 그냥 궁금해서요. 지금도 혹시 도와줄 수 있는 상태신가요? 지금도, 그리고 언제든. 단지 이번엔 각오가 필요해요. 참여자가 되겠다는. 윤동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그럼 다시 한번 만나죠. 좋아요. 오늘 오후 대구 시내 쪽에서 괜찮을까요? 그럼 이번엔 제가 커피 삽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허리춤에 찬 낡은 재킷을 꺼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 나이에 테마를 배우게 될 줄이야. 그러고는 슬리퍼를 신고 현관문을 열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 조금씩 윤동주의 일상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대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조용히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